한번 저격을 해보십시오. 아니 넉점 놓고 그게 이제 소원이다 이 말. 네, 넉점으로 드시고. 시작하면 될까요? 이건 뭐 눌러야 되는데. 시작했어요? 네, 시작합시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귀에 생긴 변화를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열수도 안 둬서 여기 들어갔어요. 뭐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가장 많이 두죠. 이제 이렇게 두면은 백은 이제 손 빼고 다른 데 좋은 데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는 수도 있어요. 뛰는 수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뛰는 의미는요, 요 이제 단점이 있어요. 나와 끊는 게 단점이죠. 여길 끊으면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 귀가 잡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귀를 잡는 겁니다. 빵 따내면 주는데 두텁죠. 두텁지만 귀의 실리를 백이 차지하고요. 이제 계속 둔 다음에 이제 밀어서 이쪽을 아주 두텁게 만드는 거죠. 기본 정석인데요. 이 정석은 지금 이전에 다른 모양에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늘어서 띄어서 나가 끊어서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처음 이 정석이 생긴 거는 이렇게 젖히고 느는 게 아니고 이렇게 2단 젖힘에서 이 형태가 생겨요. 2단 젖힘하면은 이제 이렇게 끊어 잡는 게 이제 기세죠. 그래서 똑같이 됩니다. 수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이 되죠. 2단 젖히는 수에 대해서요. 끊어서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만약 귀가 잡히는 게 싫어서 이렇게 후퇴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직 못 살아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죠. 귀에서는 살았지만 여기 막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것은 또 이런 형태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밀고 나가서 이제 두점머리 젖히는 수를 이제 이전에 가장 많이 쓴 수인데요. 지금 여기를 젖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후퇴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보통은 늘고 이 형태를 많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변화는 알파고 정석이 나오기 전에는 흔하게 이루어진 정석인데요. 요 형태하고 요 형태를 비교해 보면 흙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막혔어요. 막혀서 된 게 이거거든요. 밀어서 이렇게 된 형태랑 큰 차이인데 이런데 백이 집을 만들기가 어렵죠. 요 뒷문이 터져서요. 이렇게 톡 뛰어 들어가면 이 집이 다 부서지죠. 근데 막혀 있으면 큰 차이입니다. 막혀 있으면 집이 상당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뒷문이 터져 있는 거랑 차이인데 2단 젖힘을 했을 때 이렇게 바꿔치지 않으면 그래서 후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뒷문이 여기 터져 있어야 되는데 막힌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단 젖힘을 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제 귀를 내주고 빵 따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뛰는 수는요, 단점이 있는데도 이제 나와 끊어서 이제 잡으면 이 형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요. 뛰는 수 의미는 귀를 잡으면은 이 형태를 만들겠다. 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귀를 차지하고 싶으면 나가서 끊어서 바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은 여기서 좀 다른 수를 씁니다. 요것을 미는 수를 이제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와 끊어서 되는 이 형태는 이제 흙의 주문이기 때문에 흙이 요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 두고요. 또 하나 밀어 봅니다. 밀면은 이제 이렇게 두면 이걸 나가서 이때 끊는 게 좋아요. 끊어서 이걸 잡는 것은 흙이 굉장히 망하는 겁니다. 이 형태가 되면은 이 형태랑 비교해 봤을 때요. 여기를 밀었는데 당연히 호구를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둔 거예요.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밀었는데 여기 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요 끊는 수가 사실 백한테 아주 날카로운 수가 되는 거죠. 잡으면 이쪽에서 이교환이 된 형태가 돼서 흙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끊으면 잘서 여기 있고요. 요 다음 한 수가 날카로워요. 보통 밀면은요, 밀면 그냥 이렇게 쑥 늘어서 흙도 둘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붙이는 수가 묘수예요. 여기를 붙이면 아주 곤란합니다. 이게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넘어가는 순간에 귀가 아직 못 살았습니다. 귀는 이렇게 빠지면 잡혀버립니다. 빠지고 붙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꼽으려도 오궁도화로 잡혀버려요. 그래서 귀를 살려야 되는 부담이 흙이 생기는데 흙이 바쁘죠. 이 석점도 곤마고요. 그래서 이 붙이는 맥점은 날카롭습니다. 반발 못하고 이렇게 후퇴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맞게 되죠. 다음 단수가 아파서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들은 이 형태는 너무 흙이 밑으로 깔려가지고 좀 흙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지도사 보면 또 이 형태를 흙 갖고 좋아해요. 파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쪽에 뭐 모양을 펼치면 상당히 두텁죠. 막강한 두터움입니다. 근데도 이런 데서 싸우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 뭐 기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데가 강력히 들어요. 선수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양이 너무 납작해서 재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신조사범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만난 적이 없어서 아직. 네? 알파고한테는 물어봐도 얘가 대답을 못 하는데 신조사범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 형태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바둑에서도 이 형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여기 두는 수가 참 좋은 자리예요. 오늘 바둑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두면은 뭐 이 형태나 뭐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차지하는 의미가 비슷하죠. 다만 조금 많이 겼어요. 여기 이제 세 줄인데 이건 5개 되죠. 그래서 신조사범이 지금 랭킹 1위니까 고수 흉내를 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낮게 깔려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신조사범하고 흥성 누가 잘 두냐고 곤란한데 어쨌든 기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뛰는 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기본적으로 드렸는데 이 변화를 아시면은 뛰는 수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밀어서 이렇게 늘어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끊었는데 이제 이렇게 둬야 되고요. 이 붙이는 수는 참 좋은 맥점이 됩니다. 아주 통렬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한 볼 타군이 얻어 맞았다 그래요. 한 방 맞았다 이거죠. 그런 표현도 씁니다. 멋진 맥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자꾸 정석이 새롭게 발전을 하는데 역시 나가면은 아까 그거 붙이는 맥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둡니다. 이렇게 늘지 않고요. 이렇게 많이 둬요.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백이 이런 식으로요. 계속 둔다면 이게 가장 최신의 응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도 보시면 이제 이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전 기부 한번 보시죠. 여기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굳히고 이제 갈라친 다음에 이제 귀를 뛰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까 뛰는 수에 대해서 이제 기본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뒀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붙이는 응수 타진이 날카롭습니다. 이수 의미는 이렇게 젖히고 싶은데요. 젖히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끊어서요. 젖히면 여기를 젖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바깥이 터져서 안 되고요. 이렇게 해둬야 되는데, 요 젖히는 수가 또 상당히 실리도 크고 아픕니다. 제가 아까 한불 타군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되게 아프게 맞는 거죠. 돌 모양도요. 지금 돌이 같이 8개예요. 백돌이 여기까지, 중국어까지 8개인데, 흑돌도 8개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 봐도요, 뭐 너무 집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조그맣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참 많이 두어지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권투의 잽 같은 겁니다. 잽을 톡톡 치면은, 아프죠. 그러니까 원래 권투에서 이제 KO승을 할 때는 결정적인 이제 펀치로 쓰러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잽을 하도 맞으면은 이게 느슨해져가지고 다음에 살짝 때려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 이 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응수타진인데요.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결과는 그게 좋지가 않다 이겁니다. 늘어서 둘 수도 있어요. 늘어서 두는데 이 형태는 이제 두어 나가다가 이 수가 선수가 돼요. 늘어두는 수도 있지만 젖혀이면 받아야 됩니다. 가일수 해야 돼요. 가일수 안 하면 끊어져요. 잡혔습니다. 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젖혀서. 여기 못 들어가죠? 이거 잡히는 겁니다. 이 젖혀 있는 건 보통 끝내기에서 10집 정도인데 10집 끝내기를 선수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젖히면 같이 젖혀서 괴롭고 늘면은 언젠가는 이 젖혀 있는 수를 당하니까 이거저거 다 싫으면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다음에 백은 이렇게 젖혀서 이쪽을 이렇게 막게 되죠. 이쪽 진출을 막게 됩니다. 이 형태도 이제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흑은 귀에서 선수로 살고요. 백은 바깥을 두텁게 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요 입구자 붙이는 잽은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젖히는 건 당장 같이 져서 안 좋고요. 요거는 요 젖혀 있는 선수 당하는 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싫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전에서는 잘못 뒀어요. 젖혀가지고요. 저희 회원인데 5단쯤 두시는 분인데
이 입구 잡으치는 세대에서 대응을 잘 못했어요. 손해봤어요. 이렇게요. 귀가 흙집이었는데 이제 누구 집이 될지 모르죠. 이거 끊어야 흙집이 되고 백이우면 백집까지 생겨서요. 근데 그렇게 두고 다음에 백이 또 여길 들어갔어요. 요즘 뭐 삼삼 들어가는 게 하도 유행이라서요. 무턱대고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크긴 크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커요. 거기를 하나 두면 물론 삼삼 들어가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게 크지만 이런 데 두면은 여기도 집을 기대하고 여기 또 집이 되면 굉장히 크죠. 이런 자리가 굉장히 큰 곳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건데 뭐 삼삼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진행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뒀는데 네, 이렇게 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늘면은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가령 이런데 모양을 키워왔을 때도 여기 띄는 수 때문에 이게 집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좀 막고 싶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냥 젖히면 이걸 그냥 잡아버립니다. 이거 잡아버리면 이쪽에 집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요 2단 젖힘을 하고 싶으면 기냥 젖힘은 잡아버리니까 요걸 하나 교환을 해요. 요 하나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젖히면 이제는 이걸 못 잡아요.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잡으면 이쪽이 잡혀서요. 이건 아주 망합니다. 엄청나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하나 2단 젖힘 하려면 젖혀 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젖히면 반발하니까 이걸 해놓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끊어 잡는 수순이 되는데 이제 요 장면에서도요. 요것을 때리면 이어서요. 흙의 세력이 단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점이 없고 아주 매끈하게 두터운 세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단점을 좀 만들려고 여기를 끊습니다. 끊어 놓는 게 좋습니다. 끊어 놓고 이렇게 때리는 게 좋아요. 안 끊으면 너무 매끈하게 집이 돼요. 이 단점도 없어요. 이게 있어서요. 이 단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요거 꼭 단서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곳을 떼었을 때 보면 여기 막혀 있는 게 집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석 두 가지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기본형이니까 실전에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이제 백이 큰 데를 뒀습니다. 근데 이 수는 완책이에요. 여기서는 이 수는 한 70점밖에 안 돼요. 이거 100점짜리가 어딜까요? 여기서는 이도를 지금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도를 절대 안정시켜야 돼요. 왜 여기보다 여기가 크냐? 그게 100점이요? 네, 100점이요. 10점 더 드릴 수도 있어요. 110점. 채점하는 사람 마음대로인데요. 예장님 드시면 이제 110점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요만큼밖에 못 만들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좋은데요. 큰 자리지만 이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자리는 큰 곳보다 앞서는 급한 곳이라는 거예요. 급해요. 실질적으로 여기 뒀을 때 실전에서도 여기를 당하니까 이쪽이 커지죠. 그리고 약해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니까 막 공격을 했어요. 상당히 때 이렇게 공격당해서 괴롭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두는데 여기도 이제 굳어지고요. 다음에 여기를 두면은 또 끊는 수가 생겨서 이렇게 뭐 지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지키는데요. 괴롭습니다. 계속 공격당하겠죠. 움직이는 맛도 잘 안 되고요. 역시 이 자리가 크지만 여기를 안정해 두는 이 자리가 더 급하다. 이런 자리에 이제 저거 큰 자리라는 걸 아시면은 바둑이 감각이 좋아지죠.
실전에 이제 여기까지 되니까 이선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바둑 두신 분이 만약 김만사움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김만사움한테 야단받는 겁니다. 왜 이선에 두었냐? 예, 때이르게 이선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돌이라는 게 자꾸 중앙으로 4선, 5선으로 진출해서 그래야 발전성이 있는데 예? 자꾸 하늘로 우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예, 김만사움 그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왜 그 이선에 이렇게 뒀냐고 물어보니까 뭐 자리 잡으려고 뒀대요. 자리 잡기냐 뭐 야구장 가서 자리 잡는 예? 영화가 여러 가서 자리 잡는 거죠. 바둑 둘 때 이렇게 자리를 잡는 빨리 살자는 뜻이겠죠. 이런 데 넘는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사는 모양은 갖췄어요. 갖췄는데 쌈짓돈 결과가 되고 이쪽이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를 띄니까 흙 모양이 상당히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공격당해서 수습은 했지만 너무 세력이 좋아졌어요. 이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요.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키워갈 겁니다. 상당히 커지죠.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뒀는데 흙이 여길 두니까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뒀을 때는 이렇게 집이 2집 정도 손해지만 이렇게 늦춰야 됩니다. 늦춰야 흙이 호구를 치는 수가 빤한데 그때 젖혀갈 수가 있어요. 단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집을 만들어줘도 이제 백도 커져요. 백도 커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둔 것은 집을 조금 더 이득 보자고 한 건데 호구를 딱 치니까 이제 여기서 늘면은 위로 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된 거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중앙에서 이 한 칸 차이는 한 10집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둔 것은 집은 여기 조금 이득 받지만 요 젖힐 때 힘이 없어서요. 늘어서 둬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저기 보면은 저기 10하고요. 10에 M하고 지금 네. 그 흙하고 여기요? 12에 Q랑 그 흙이 있잖아요. 두 개가. 그 봉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여기요? 예, 봉쇄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얘는 봉쇄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똑같이 이제 가는 그런 마름모를 이렇게 딱 떼지 않습니까? 아, 여기요? 예, 예. 여기서는 이제 막으면 여기로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렇게 늘어서 둬요. 늘어서 그 똑같은 위치를 맞습니다. 아, 늘어야 하는구나. 그때. 네, 똑같은 지금 강의 내용이 좋아지네요. 아, 진짜. 네,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막으면 여기 터져 나가니까. 되게 그렇게 막. 네. 그 이쪽 집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터져나가는 약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집이 큰 모양이 되면요,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백의 입장에서 집을 조금이라도 더, 2집이라도 더 만들려고 이렇게 뒀는데 중앙에 힘이 없어졌죠. 백도 집이 큽니다. 흙도 크지만 그 비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 여기 2단 되시는 분 밑에 하수가 500만 명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바둑 둘 때 상대편 집이 커 보이면 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백도 집이 큽니다. 백도 이쪽 집이 이 손바닥이 들어가면 커요. 여기도 손바닥 들어가죠. 그러니까 형세 판단하는 방법이 보통 이렇게 자세하게 집을 세우는데 장풍계가 있어요. 장풍계가 뭐냐? 이렇게 한 방씩 치는 겁니다. 손으로. 장풍을 쳐요. 장풍 쳐보면은 여기는 비슷하다 이렇게 되죠. 여기 잠재력이 더 있는데 이쪽도 있어요. 여기요.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이 문제죠. 이 모양. 그런데 여기는 조금 해서 이건 장풍 아니고 지풍으로 해야 돼요. 지풍으로. 요거하고 요거.
지풍. 뭐 이렇게 하기는 너무 작잖아요. 지풍으로요. 네, 무협재 많이 나옵니다. 무협재 장풍도 있고 지풍을 치는데 어쨌든 베개 이렇게 해보면은 뭐 베개 그렇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베개 조금 조바심을 낸 겁니다. 이 바둑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애가 우리 집은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 옆집은 수영장이 500평인데 우리 집은 200평밖에 안 돼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옆집은 운전기사가 3사람이나 있는데 우리는 2밖에 없어요. 이게 가난하다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장풍 계획을 해봐도 가난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막은 게 조금 조바심을 낸 거죠. 이거 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밀어서 진짜 우리 집 수영장은 200평, 여기는 500평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젖혔습니다. 기세죠. 난 바둑에서 이 기세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밀리니까 화끈하게 싸워보자. 후퇴하면은 굉장히 이득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끊는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흑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 집은 굳어져도 백집도 엄청나게 굳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형세 판단은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집들이 너무 커서 일일이 다 세기가 어렵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면 2개 되고 여기도 하나, 2개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나머지 갖고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흙이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잠재력이 여기 2개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흙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싸우자는 거죠. 바둑은 항상 전쟁과 평화입니다. 싸우느냐, 평화롭게 집을 짓느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쳐서 밀면은 평화스러운 겁니다. 백도 집을 만들고 흙도 만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내가 바둑을 이길 수 있을까? 더 밀어야 되는데요. 남의 집 수영장이 커 보이죠. 커 보이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난하지는 않아요. 가난하지는 않은데 남의 집 수영장이 더 커 보이면은 이게 싸워야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서 치고요. 보통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있는 게 안 좋아요. 여기가 급소입니다. 급소를 당해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요. 상당히 압박을 당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만 지키고 둬도 흙보다는 백이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밀어갔는데 이수가 좋았어요. 보통 이렇게 밀어가는 거는 이 두점머리 맞는 게 이제 아프죠. 근데 두점머리 두들길래? 두들기면 나 너 끊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점머리 보통 두들기면 통쾌한데 끊어지면 흙이 괴롭습니다. 여기 두고요. 여기 이어야 되는데 갇혀버려요. 여기를 두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 받아주겠죠. 여기는 넓게 터져 있고 여기 비교적 나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싸움은 흙이 고전입니다. 수상전이 되겠지만 흙이 고전이에요. 밀어간 것은 보통 정석행마로는 두면 안 되는 수인데 지금은 중요했습니다. 밀고요. 또 밀었어요. 이렇게 멋지게 폼을 잡아봐야 이게 소용없습니다. 괜히 여기서 모양 갖추다가는 거꾸로 끊겨서요.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그래서 수도 여기가 5수나 되는데요. 2, 5. 여기는 3수밖에 안 돼요. 3수. 이 싸움은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행마는 상대편보다 한 발 빠르게 나가는 게 행마인데 지금 이렇게 몸싸움으로 부딪힐 때는 안전하게 둬야 됩니다. 밀었어요. 좋습니다. 밀은 거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날렵한 행마를 했죠. 이것은 말이죠. 아까 여기를 뒀을 때 나와서 끊어지니까 곤란했죠. 지금도요. 지금도 밀고 뒀는데 나와서 끊어지는 세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끊기면 하여튼 백이 고전이에요. 끊는 수가 되나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서 둬야 되는 건데요. 됩니까? 안 됩니까? 축이 되느냐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가고요. 축이네. 예, 지금 우리 제사장님은 고수니까 금방 축이 된다는 걸 보는데요. 사실 중국 되시는 분은 이게 갑갑합니다. 사실 축이 쉬운 게 아닙니다. 바둑 처음 배울 때 단수 다음에 축을 배우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계속 몰아서 끝에 가면 죽는다. 신기하죠. 그런데 사실 축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수분들은 이 수읽기를 다 하죠. 우리 정 선생님 같아도 이거 보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한 5, 6단 되시면 다 봅니다. 다 보는데 한번 나가 볼게요. 축이 성립이 됩니다. 이돌이 써먹게 돼요. 이돌이 없으면 축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안 되고요. 이 돌이 절묘하게 써먹게 되는데요. 네, 제가 뭐라고 보죠. 네, 여기서입니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이렇게요. 네, 지금 중국 되시는 분도 여기서는 이제 이거 나가면 요 돌이 있어서요. 이렇게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수읽기가 이거 한 10대수 읽어야 되니까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력이 이제 점점 늘면은 이제 이걸 수읽기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초보자 때 이런 일이 생기고요. 실제 바둑 웬만큼 두시면 이렇게 나가서 죽는 일은 없죠. 강의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이 축몰 때 보통 도와주시는 분을 가끔 초청해서 하면은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어서 제가 흙 갖고 합니다. 백 갖고 안 해요. 백 갖고 하면은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분당에서 뭐 1년에 한두 번씩 비명소리 들리는데 제가 식강의 저번에 한 3차례 거쳐서 했죠. 비명소리 들릴 때 가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수를 못 봐가지고요. 단수를 못 봐가지고 거기 이제 80 넘으신 분도 많아요. 물러드리라고 그래요. 물러드리라고 하는데 비명소리 나고요. 또 하나는 축이요. 쭉 끝까지 가서 이렇게 착각을 해서 두 가지인데 이 축의 과정은 이제 차츰 수읽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바둑을 두신 분은 그래도 한 5단 두니까 이 축은 보고 둔 겁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 날일자를 뒀을 때는 나와 끊는 축은 보고 둔 거예요. 흙도 그 정도로 수읽기를 하니까 이제 탈출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문제입니다.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곱인데 여기서 백이 일로 진출을 했어요. 이 집을 좀 깨겠다 이런 뜻이죠. 부분적으로는 뭐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는 대학수입니다. 지금은 놓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지금은 여기를 무조건 떼야 됩니다. 여기 놓칠 수 없는 자리예요. 괜히 이거 둬가지고요. 반대로 이 자리를 뺏겨서요. 여기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요것은 이제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받아주면은 어찌비 많이 깎였죠?
그럼 이 전투에서요, 흙도 이런데 들어가면 그냥 부서집니다. 들어가면 이제 여기 지켜야 되고요. 요렇게나 요렇게 살아오면은 집 부시는 거는 뭐 아주 쉽게 부서져요. 근데 집을 같이 부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도 이렇게 서둘러서 깰 필요는 없는데 하나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받고 아주 멋진 역습을 했는데 보시죠. 여길 나가고 급소가 있어요. 정혜숙 씨 저기라고 그래. 저기가 어디? 여기요? 여기요? 네? 정혜숙 씨가 이런 급소가 바로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실력이 강하다는 건데, 네? 좀 중급에서는 그래도 네? 감각이 아주 훌륭하다. 끊으면 축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축인데 이 석점의 중앙급소는 아주 매섭습니다. 이 급소가 되는 이유가 이제 보통 지키려면 이 호구로 지키는 게 모양이 좋죠. 근데 끊어져요. 환격이 있어서 끊어집니다. 못 잡아요. 물론 이 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구를 쳐야 모양이 좋은데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면 큰일이죠. 석점 중앙이 급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쪽 단점 지키려고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두면은 그 도장에서 퇴실 나갑니다. 조금 쉬었다 오시라고. 이거는 절대 두시면 안 돼요. 연결하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요. 너무 괴롭죠. 온통 그 공배만 두고 두터워지고요. 집 모양도 한 집도 없어요. 그만큼 이 석점 중앙의 급소는 통렬한 겁니다. 실전에 이제 그대로 이었어요. 이은 게 이제 그나마 최선입니다. 끊지는 못하죠? 끊으면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으면 단수 쳐서요.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침착한 응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당해서 이거 쓰라려요. 그리고 여기 꽝 하고서 한 방 치니까 이런 자리를 둘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바둑에 기세라는 게 있어요. 기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사들도 이런 좋은 자리를 차지할 때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딱 소리가 나죠. 이전에 이창호 사범하고 요다 사범하고 요다 구단하고 이제 라이벌 관계였죠. 이창호 사범이 이제 세계 정상에 여러 번 올랐는데도 이상하게 요다 구단을 만나면은 성적이 나빴어요. 요다 구단이 워낙 바둑이 이제 두터운 바둑인데요. 요다 구단의 이 바둑 특징을 보면 이런 자리를 둘 때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요. 그냥 딱 소리가 나게 이렇게 둡니다. 바둑판에 딱 소리가 나서 놀래요. 네? 옆에 바둑 두는 소리 놀랍니다. 네? 뭐가 떨어졌나 하고요. 그만큼 손에 힘이 딱 들어가요. 이창호 사범은 이런 자리 이 회심의 일격을 갈 때도 얌전히 둬요. 얌전히. 소리도 안 나요. 네? 얌전히 두는데 상대편은 내상을 입죠. 요다 구단은 그냥 돌을 그냥 딱 소리가 나게 이렇게 바둑판이 쪼개져라 이렇게. 이창호 사범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다 구단의 바둑이 상당히 공격적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창호 사범 대답이 아주 명답이에요. 네, 바둑을 공격적으로 두는 건 맞는데 돌 놓는 게 공격적이다. 공격적인 바둑인데 돌 놓는 게 공격적이야. 딱 소리가 나. 이창호 사범이 그런 또 멋진 대답을 했으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전부 놀랬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 참 아파요. 바둑이 불리해졌습니다. 이 석점 중앙 급소요. 제가 여기를 다시 이렇게 모양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 귀의 사활에서 이제 하나 모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귀에서 이제 이런 사활이 있습니다. 기본 사활이에요. 네,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는 여기 끊어 잡으면 살아요.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해서
한 점은 이제 주고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급소가 있어요. 석점 중앙에 급소요. 어디냐? 여기죠. 여기요. 요 자리를 당하면 꼼짝 못 합니다. 가령 이쪽 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두면은 끊어서요. 환격을 보고 있어서 잡혀버려요. 꼼짝 못하고 잡힙니다. 물론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여기 못 들어가죠? 여기로 쳐도 이렇게 이으면 옥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석점 중앙급소는 상대편 모양을 파괴하는 맥점이 되는 겁니다. 사활에서도 이 석점 중앙이 급소가 되죠. 이제 이렇게 두는데요. 여기도 아주 재밌는 맥이 있는데 보통은 자충 만들려고 이렇게 두는데요. 이렇게 자충을 만듭니다. 이거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쪽이 좀 불안하죠. 이때도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도 잡을 수 있지만 이쪽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아주 고수입니다. 이 의미는 여기를 두면 그때 이거 끊어서 여기 자충이 돼서 여기 잡혀버렸어요. 뒷맛 아주 깨끗하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점 중앙의 급소를 아시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 귀에서 생기는 이 사활의 급소가 이렇게 중앙 전투할 때도 응용이 되는 겁니다. 석점의 중앙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반 전투의 맥을 매번 소개를 하는데요. 다른 이 중반 전투 중앙에서도 그 맥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석점 중앙의 급소요. 어쨌든 저 급소를 당해서는 아까 백이 고전이에요. 백이 불리해졌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를 딱 이 급소를 두니까 바둑은 이제 백이 아주 고전이죠. 이렇게 넣어서요. 급소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안에서 사는 수를 이제 자꾸 노려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었어요. 여기 두니까 이쪽도 좀 불안해졌네요. 이쪽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집을 벌어가면서 공격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흑이 완전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갈수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당하니까 진짜 괴롭습니다. 바둑이 이 한 방에 이렇게 되네요. 나가봐야 낙이 없어요. 밭전자 째면 날일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집이 저절로 굳어집니다. 이 집을 당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를 뒀어요. 흙 모양의 약점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렇게요. 끊는 수는 있지만 여기 단점이 있어요. 여기 단점이 있어서 백이 여기를 지켰는데 이 바둑은 기본은 이제 요거 단수 친 데까지인데요. 그리고 여기 지키는 수순까지. 백이 곤란합니다. 이거 끊어 잡힐 수도 없고 받으면 끊는 수가 없어져요. 이 돌이 위험하죠? 잘 안 죽겠는데요? 예,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쪽이 약해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 둔 수는요. 이제 여기 단수 치고 나오는 수 때문에 이제 지킨 건데요. 이제 여기 두기 전에요. 백은 이렇게 둬야 돼요. 백은 이렇게 둬도 여기 지켜야 됩니다. 흙이.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바둑이 좀 달라집니다. 다음 여기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둬요. 뒷모양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흙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살살 나가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요. 흙이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둬도 이제 넉점을 이제 포기하고
굉장히 커요. 요 석에다가요. 포기하고 이쪽 잡아서 충분히 흙도 이쪽 모양이 커서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활이 상당히 재미있는 사활이 나오는데요. 이 넉점은 꼭 살리고 싶죠. 이 돌이 미생이니까요. 이 넉점을 이렇게 살리면 여기를 막는데요. 이 사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겠죠? 이제 끊었을 때,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아주 쉽게 살아버리죠. 살아버리는데, 요로 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요. 그러니까 이 정석 이후에 일로 치는 수로 여기를 옥집을 만들어서 흙이 바둑을 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수인데요. 이 바둑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면 살아요. 이렇게요. 네, 두 집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넘는 수랑 치중이 맞보기인데, 이렇게 넘는 수를 막으면은 5급에서 못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요걸 한 칸 옆으로 이렇게 두면 이제 5급에서 점점 올라서 3급도 되고 1급도 되는 겁니다. 요 한 칸 차이인데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쪽 사활이 문제되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 패가 싫어서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또 찝으면 여기 집이 안 되죠. 요 차이가 큰 겁니다. 여기 있으면은 여기 둬도 여기 한 집이 완성이 돼서 이런 데서 집을 만들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는 큽니다. 여길 두느냐 여길 두느냐. 요거는 뭐 백이 자기 그 권리가 있으니까 요렇게 두시는 게 또 바둑의 묘미죠. 어쨌든 이 수 상관없이요. 호구를 딱 치면은 여기 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패예요. 제가 이 기보 처음 시작할 때 요 흙의 형태가 상당히 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여기에 이르러서 보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죠? 네? 나중에 뭐 이렇게 패까지 대마가 노림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생긴 이 입구자 잽에 대해서는요, 젖혀서 응사시면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활 같은 거는 참 바둑의 재미이기도 하지만, 이거 정확히 두셔야 돼요. 이 바둑은 굉장히 이후에 치열했습니다. 결국 이 대마가 패가 났어요. 여기까지 뒀어요. 패가 났습니다. 바둑은 흙이 좋은 바둑이었는데 이 중앙에 급속가서요. 역습당해서 역전당한 바둑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강조하는데 이 장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다 없죠. 김만사본 보니까 그냥 돌을 뜯어낼 때 이렇게 쫙쫙 이렇게 뜯어내는데 저는 이렇게 천천히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에요. 다 떼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나와 끊으면 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띄었는데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자리예요. 네, 이 자리를 이 판에서는
정말 중앙전투의 급소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둘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쪽을 깨는 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네? 어떻습니까? 계속 밀어붙이니까 흙도 지금 상당히 약해졌죠. 그리고 여기가 저절로 다 깨졌어요. 형세 판단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제가 오늘 장풍계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바둑 두시다가 이렇게 바둑 안에 이러시면 안 되죠. 집 신으라고 이렇게. 어쨌든 중앙전투가 어려운 바둑인데 대세상의 급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전에 여기 집을 더 파괴하려고, 물론 좋은 자리죠. 받아주면 좋은데 이득인데 역습당해서요. 이 바둑에서는 이 수는 정말 통렬해요. 그래서 바둑 두실 때 이런 대세점이나 여기 석점 중앙의 급소 이런 자리는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눈 딱 감고 두시면 결과가 항상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실전에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반 전투의 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상변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활 같은 게 생기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맥이 나머지 한 집이에요. 대마가 한 집 만들고 나머지 한 집을 만들어야 사는데요. 이거 하나 보시죠. 그 네 군데 모양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좌하기 쪽은 가장 어렵습니다. 좌하기 쪽이 가장 어렵고요.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